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뭐 아직도 이러네. 제가 이제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혹시 이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단기 부작용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쵸. 허리 아픈 거 말고는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까? 제가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고지혈증이 생겼습니다. 아, 살찌셔가지고.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라신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게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 그냥 살찌고 운동 안 하고 네. 뭐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과의사로서 이야기 드리면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체중 증가와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이제 고지혈증의 원인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이제 당연히 그거의 원인이고요. 물론 이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걱정일 뿐이고요.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고 아니,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하기 전이랑 후랑 네. 이렇게 제가 피 검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고지혈증 말고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혹시 이게 아닐까 했죠. 이낙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라신이라는 거 맞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할 때 그라신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도대체 이 주사가 뭔지 그리고 이 주사의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주사를 그렇죠. 맞고 이제 말초에서 이런 조혈모를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주사의 성분의 정식 명칭은 그라뉴로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저희가 GCSF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 앞자가 그냥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몸의 피의 대부분들은 우리 골수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나 이런 골반뼈나 앞에 흉골 이런 데 안에 뼈 안에 있는 그 골수라는 데서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피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피를 빨갛게 하는 적혈구, 그리고 우리 피가 나면 그걸 먹게 하는 이제 혈소판. 그리고 이제 백혈구라는 이제 면역을 담당한 세포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일하는 세포에서도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하는 세포는 저희 페이스북 가면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 가면은 영상 올려져 있어요. 이 백혈구냐 불리는 이유는 이 피를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요. 센트리퓨지라고 센트리퓨지 원심 분리하게 되면 그 밀도에 따라서 확 나눠지잖아요. 아래쪽에는 적혈구들이 쌓여요. 아래쪽에는 적혈구가 쌓이고 그 위에는 혈장이라는 어떤 액체 성분과 혈소판들이 있게 되고, 그 사이에 부피코트라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보이는 백색으로 보이는 그 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세포들을 이제 뭉퉁그려서 백혈구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이 사실 GCSF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이런 게 결국 이 세포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 있는 세포들 주로 면역을 담당하는데, 예전에 일한 세포에서도 보면은 백혈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가 호중구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호중구죠. 뉴트로필이라고. 보면은 백혈구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라뉴로사이트, 뭐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각 면역을 담당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호중구라는 애들인데, 주로는 사실 이 약을 많이 쓰는 거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라는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호중구라는 애들은 실제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동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아서 그런 세균들하고 1차적으로 싸우는 역할을 그렇죠. 거의 뭐 많이 해요. 경비병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혈병 걸리신 분들은 호중구들이 몸에서 잘 안 만들어지니까 조혈모를 세포를 이식을 받아서 건강한 세포가 이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그라신은 역할을 어떻게 하죠?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면역세포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호중구 같은 과립구로 이루어진 면역세포들의 뭐 생선, 발달, 그리고 이런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얘네가 더 골수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자극을 주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암 치료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열나게 되면은 뉴트로페닉 피버라고 해가지고 호중구 감소성 발열,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없는데 세균이 들어와서 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폐혈증으로도 쉽게 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싸울 사람이 없는데 나쁜 놈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많이 이제 주사를 하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을 이제 부스팅하는 그런 약제로 많이 이게 쓰이는데, 뭐 딱히 저 같은 기증하는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쓰는 굉장히 약이라는 많이 거죠. 쓰이는 약이에요. 항암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쓰이는 약이고, 이 약이 없다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마 면역 결핍 상황에서의 세균 감염 때문에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기증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주사를 왜 주사를 할까요? 근데 이거를 그 용량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백혈구의 그 생성의 아주 위에 쪽에 있는
조혈 모세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족격이네요. 그쵸. 이런 조혈 모세포도 생성이 많아지면서 말초에 많이 나오게 돼요. 이 GCSF를 맞으면 백혈구의 엄마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엄마가 원래는 골수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쵸. 거의 골수 안에만 있는 이게 거예요. 많아지면은 그냥 이 혈관에도 돌아다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조혈 모세포가 이제 피 속에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 조혈 모세포만 추출을 해가지고 이 모세포는 호종구도 낼 수 있고 뭐 림포사이트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조 같은 세포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백혈병 환자한테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골수는 지워지고 거기에 제 골수를 집어넣어 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직접 빼서 넣었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약을 맞고 많아진 조혈모가 혈관에 있으니까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GCSF를 이식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제 이식을 좀 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물론 그 결정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네,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몸에 주사를 놔서 조혈모세포 생성을 늘려서 증식시켜서 원래는 뼛속에만 있는 건데 막 몸 안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까?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3년이 고지혈증이 지났는데 생기지 않을까? 고지혈증은 생기지 않고요. 의학의 발전으로 고통이 많이 따르던 그런 시술을 없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증의 절차를 사실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단기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네. 단기 부작용?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골수는 우리 몸 안에 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고농도의 이제 GCSF가 오면은 팽창을 해요.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압력이 안쪽에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세포를 막 많이 만들어야 그걸 되니까.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 뼈는 가만히 있는데 안에 있는 조혈모가 막 자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팽창되면서 저는 허리가 아팠어요. 다른 데는 안 아프고 허리만 아팠는데 약간 그때 느낌이 이게 디스크가 있으면 이런 느낌의 통증이 아닐까? 약간 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찌릿찌릿하는. 그게 뭐 24시간 막 계속 그래요? 아니면 그게 그랬다 안 그랬다? 이제 3번을 맞는데 네. 한 번 맞는 날은 솔직히 그날은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지 없어요. 근데 이제 2번째 맞으니까 그날 제가 만화방에 있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점점 제 자세가 막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니까. 허리가. 3번째 날에는 좀 아파가지고 이거 빨리 그냥 이식해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진통제도 드시고. 진통제는 타이레놀 많이 먹었죠. 보통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를 주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 2008년에 내과 캐지에 이제 보고된 걸 보면은 논문에 나왔구나 이게. 네, 계속 이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한 20-30% 정도는 이제 이런 뼈통증이나 근육통 같은 걸 호소해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대부분 이게 3일 이내에 없어져요. 통증이 맞아요.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레포트된 것들은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요. 2013년에도 독일에서도 이제 뭐 200명 넘는 기증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경과 관찰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30% 정도 이제 뭐 뼈 통증이나 근육통 호소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보면은 한 80% 정도는 이제 뼈 통증을 호소하더라. 그리고 이제 근육통 같은 걸 호소하는 경우도 뭐 60% 정도가 되고 발열 같은 게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한 20% 정도. 열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대부분 3일 이내에 없어지고요. 5일까지 지속되는 사람은 한 3% 정도. 이게 사실 기증하면서 없어져요. 증상이. 왜냐면 많아졌던 이제 내 조혈모세포를 남한테 주니까 저 팽창했던 것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처음에 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사실 이제 막 있다가 이게 말초로 사실 가면서 이 팽창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통증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기 통증이고 이제 뭐 다른 해외 데이터를 봐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뭐 타이레놀 정도 먹으면서 통증이 조절이 됐다. 단기의 어떤 그런 불편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뼈를 뚫는 다른 시술을 이제 대체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그렇죠. 나눌 수 있는 사실 그런 거기 그걸 때문에 생각해보면 사실 아픈 거 정도는 계속 아픈 것도 아니고 5년까지 경과 관찰했던 그 독일의 레포트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보면 제가 좀 처음에 겁을 많이 먹었던 게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에서 그 약을 보내줘요. 그라신을 이제 거기에 이제 종이 쪽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안내문. 그 안내문에 부작용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쇼크, 폐 섬유증 뭐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이게 확률이 안 써 있고 그거만 딱 써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그때 싶었었거든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 쫙 다 써있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어떤지. 케이스 레포트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근데 이제 앞서 말한 이런 GCSF에 의한 폐 독성에 의한 폐 섬유, 폐렴 이런 드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유전성은 매우 다양해가지고 어떤 식품이라든지 특정 약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을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정량할 수 없는 확률로 부작용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은 모든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맞아요. 그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이게 뭐 1, 2년에 뭐 한두 개 정도씩 이제 뭐 케이스 레포트가 되고 있어요. 사실 해독성이 이것 때문일 수 있다 되고 있긴 한데 정확한 확률이나 이런 거는 계산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준인 그렇죠. 거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 너무 걱정할 정도의 네. 진짜 특이하고 굉장히 흔하지 않는 케이스니까 케이스 리포트라는 걸 증례 보고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걱정은 그러면 저도 고지혈증을 케이스 리포트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윤학도 선생님 했지만 저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고 싶고 그게 그 확률이라는 거를 사실 개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의 행위가 누구에게 100%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뭐 있죠, 앞서 있긴 말한 있죠. 대로 80% 정도의 몸살 기운도 네. 있고 뭐 병원에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니까 긍정적인 고민을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해본 싶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들인 소고가 이만하면은 돌아오는 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돌아오니까 네. 저는 굉장히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도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뭐 2박 3일 입원하는 것도 사실 바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통증이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타이레놀 정도로 드시고 지나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우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나눔을 받는 분들의 어떤 선물이나 축복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진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기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증자가 허락을 하실 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이분의 조혈모를 싹 다 이제 몸에서 없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증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마지막에 있다고 포기하시면 하더라고요. 정말 큰일이죠. 그러면 이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증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영상을 보고 정말 기증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좀 기증을 할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 좀 더 기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생각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또 저희가 다음에 계속 이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에 또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